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남북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만 저스티스 채널은 3년 전에 남북전쟁을 다룬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은 남북전쟁 자체보다는 남북전쟁이 왜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19세기 전반부 미국 역사의 전개 과정을 통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유익할 것이라 자신하니까요. 오랜만에 좋아요 한번 꾹 누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전쟁은 1861년부터 1865년까지 약 5년간 미국에서 북부와 남부가 벌인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이 벌어진 이유는 노예제도 철폐, 정치적 갈등 해소, 헌법 해석 차이, 감정 대립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경제 형태의 차이입니다. 남부는 날씨가 따뜻했습니다. 목화 농장은 농장주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주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목화 수요가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화 농장은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흑인 노예가 이용되었습니다. 남부는 노예제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공업을 발전시킬 이유가 없었습니다. 반면 북부는 날씨가 춥고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농업이 발전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상업과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산업혁명으로 증기기관이 보급되자 북부는 공업 중심의 도시로 탈바꿈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북부는 공산품을 생산하고 그것을 소비해줄 노동자가 필요했습니다. 노예가 공산품을 사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부는 면화농장에서 무임금으로 일할 노예가 필요했지 공산품을 만드는 흑인 노동자나 소비자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정리하면 북부는 흑인 노동자가 필요했다. 반면 남부는 흑인 노예가 필요했다. 이렇게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기치로 쟁취한 독립혁명 이후에 미국 북부에는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는 많은 단체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남부로서는 갑자기 노예제를 폐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 연방 정부는 결정권을 개별주에게 넘겼습니다. 북부는 자유주, 남부는 노예주라 불렀는데 처음에는 그 수가 같을 정도로 팽팽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연방에 가입하는 주가 생길 때마다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먼저 1819년 미주리주가 새롭게 연방에 가입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미주리는 노예를 이용한 농사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노예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급해진 자유주들은 법을 바꿔서라도 미주리주를 자유주로 편입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노예주들이 반발했습니다. 미주리주가 어디에 편입되는가는 주도권 싸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양측은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대립은 격렬했지만 미주리주에 이어 연방 가입을 신청한 메인주를 자유주로 하기로 타협하며 갈등은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때 북위 36도 30분을 기준으로 북쪽은 자유주로 남쪽은 노예주로 하기로 하는 미주리 타협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35년 동안 미주리 타협은 남북전쟁을 막으며 전쟁을 연기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1854년 캔자스 유혈 사태가 발생하며 타협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미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연방에 가입하려는 주가 늘어났습니다. 미주리 타협에도 불구하고 경론이 벌어진 끝에 1850년 도망노예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도망노예법에 따라 남부의 노예 주인들은 북부 자유주로 도망친 자신의 노예를 붙잡아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망친 노예를 숨겨주거나 도와주는 사람에게도 무거운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남부에서 도망쳐온 노예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격렬한 시위가 발생했고 노예를 보호해주며 더 안전한 캐나다로 보내는 사람마저 생기는 등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때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소설이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었습니다. 저자인 스토브이는 목사의 딸로 도망노예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노예제의 잔인함과 비참함을 묘사하며 미국인의 양심을 자극했습니다. 소설은 폭발적인 반응과 함께 유럽에도 전해졌지만 남부 노예주에게는 극도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링컨 대통령조차 큰 전쟁이 벌어지게 만든 책이라 표현할 정도였으니까요.
1854년 인구가 늘어난 캔자스가 연방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미주리 타협선에 따라 북위 36도 30분 이북에 위치한 캔자스는 자유주에 속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캔자스 네브라스카법이 생겨서 어느 영역에 속할지는 주민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자유주에 속할 것으로 생각했던 노예제 폐지론자들은 반발했습니다. 법이 강행되어 통과되자 노예제 폐지론자들은 투표에서 승리하기 위해 다른 주에 사는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캔자스로 이주시켰습니다. 이에 노예제 찬성론자들도 이웃주에서 같은 일을 벌이며 맞섰습니다. 불법과 탈법이 활개친 최종 투표 결과 캔자스주는 노예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폐지론자들은 불복했고 스스로 자유주 정부를 세우며 하나의 주에 두 개의 주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찬성론자들은 투표에 불복한 이들을 반역자로 간주했고 폐지론자들이 맞서면서 유혈 사태가 벌어져 200명이 넘는 사람이 살해되었습니다. 이로써 양측의 전쟁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1860년 시행된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후보는 에이브럼 링컨이 되었습니다. 켄터키의 가난한 농부 아들로 태어나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던 링컨은 스스로 그를 깨우치고 법률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된 입지전적 인물이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남북으로 분열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남부 측 인사인 스티븐 더글라스가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북부 측이 이에 불복해 입헌민주당을 창당하고 브레켄드리지를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그 결과 링컨이 39.8%의 지지율로 제16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링컨은 당장은 노예제를 폐지하기보다 그로 인해 연방이 분열되는 것을 막으려는 스탠스를 취했지만 남부는 그가 곧 노예제를 폐지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취임식이 거행되기도 전에 이미 사우스캐롤라이나, 미시시피, 플로리다, 엘레베마, 조지아, 루이지애나, 텍사스 등이 연방을 탈퇴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엘레베마 몽고메리를 수도로 새로운 국가인 아메리카 연방 정부를 구성하고 제퍼슨 데이비스를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링컨 대통령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쟁은 불가피해졌습니다. 당시 북부 인구는 1800만 명 이상이었던 반면 남부는 그 절반인 90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중 3분의 1은 노예였죠. 북부는 연방 산업체의 90% 이상을 소유하였고 철도 총 길이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었으며 해군력에서도 남부를 앞섰습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광산도 모두 북부의 소유였습니다. 무장 상태에서도 남부는 공업이 발달한 북부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북부는 전쟁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남부 군인들은 침략자로부터 자기 가족의 생명과 안정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반면 북부 군인들은 연방체제 유지라는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목표를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이것이 전력이 부족했던 남부가 북부에 대항해서 몇 년간이나 버틸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미국인들이 주 사이의 전쟁이라 부르는 남북전쟁은 남군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항에 있는 솜터 요새를 공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요새는 곧 함락되었고 격루한 링컨은 곧장 병사를 모집했습니다. 양측 모두 10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모았지만 대부분은 훈련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군대였습니다. 그 후로 4년간 총 230회가 넘는 전투가 벌어졌고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당시까지는 나폴레옹 전술이 답습되던 시기였습니다. 횡으로 줄을 맞춰 벽진으로 다가가는 나폴레옹의 작전은 살상력이 크지 않고 사거리가 100m도 되지 않았던 그의 시대에나 통하는 전술이었습니다. 이제 180m 앞에서도 적을 명중시킬 수 있을 만큼 총의 성능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달려드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이 적진으로 뛰어들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렇게 했다가는 겁쟁이로 낙인 찍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장군들은 전쟁 후반부가 되어서야 겨우 이런 전술을 포기했지요. 남북전쟁에서 사상자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개전 초기에 로버트 리 장군이 이끄는 남부군은 몇 차례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북부군도 서부에 주둔했던 남부군의 상당수를 격파했습니다. 그러다가 1863년에 남북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은 참혹했던 게티스버그 전투가 벌어졌고 북부가 승리하면서 전쟁은 북부의 승리로 기울었습니다. 승세를 잡은 링컨 대통령은 1864년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을 북부 최고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연방을 회복하기 위한 제한적 전투에서 남부군과 노예제도를 파괴하고 연방을 회복하기 위한 전면전으로 전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군은 영웅적인 전투를 이어갔지만 전투마다 패배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1865년 4월 전쟁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남북전쟁 자체의 전개 과정은 지난 남북전쟁 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전쟁이 끝나자 전쟁터가 되었던 남부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농촌이나 도시 할 것 없이 모두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부인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노예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노예 없이 목화 농장을 다시 일궈야 했습니다. 여자들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요리와 빨래를 직접 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북부인들에 대한 남부인들의 원망은 커져만 갔습니다. 북부인들 역시 전쟁에서 패배한 남부인들에게 어떻게든 책임을 지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재선된 링컨 대통령은 서로 미워하지 말고 힘을 합쳐 전쟁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연방을 재건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남부주에 대한 관대한 정책을 이어갔지요.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북부인은 여전히 많았고 정반대의 이유로 링컨을 싫어하는 남부인도 많았습니다. 그 결과 1865년 4월 워싱턴 시내 포드 극장에서 총성이 울렸고 연극을 관람하던 링컨은 암살자의 총알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참고로 링컨의 암살과 관련하여는 음모론이 있는데 이는 제가 로스차일드 2편에서 소개해 놓았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해당 영상의 4분 33초부터 1분만 투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